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죠. 배우 우영. 최정원. 네, 반갑습니다. 김연경 씨가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안녕하세요에 진짜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사실은 다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굳이 꼽자면 영정 언니. 이영자 씨. 어머, 근데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돼요? 아니, 아까 저기서도 우리가 마이크 찰 때 인사도 했는데 나는 내가 무슨 냄새 나나 했죠. 아니, 진짜 마음에 들면 약간 조금 얘기 못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먹서먹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만나고 싶으셨어요? 약간 맛집이랑 약간 이런 거를 확실히. 네. 요즘 괜찮은. 제 주변에도 민원이 네, 끊이지가 네. 않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게 다 거저 먹은 줄 아는데 이거 더 많이 투자한 여기 겁니다. 데이터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어떤 음식에 더 좋아하는 쪽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때는 약간 분식 쪽. 분식? 예, 음식들. 떡볶이나 네, 약간 뭐 순대나. 순대, 어묵, 튀김 같은 약간 그런 거. 네, 어묵 이런 거. 떡볶이에다가 튀김 같은 거 딱 싹 버무려가지고 네네. 탁 먹고 마지막에 이거 계란 딱 찍어 먹고 어묵. 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이제 닭으로 한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닭갈비나 약간 이런 느낌. 닭에 순서가 있어. 사람들은 뭐 가슴살이면 닭 한 마리 뭐 이러잖아요. 이건 세분화해서 목부터 먹고 닭가슴살 먹고 마지막 닭발까지 마무리 딱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 싹 마무리하는데 침 알려줄게요. 나오기 귀엽기. 예. 제일 좋아하는 게 본인 침이에요. 제일 맛있게 먹는 거. 맛은 내 침이 최고야. 닭갈비가 침이야. 그럼. 근데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최정원 씨 너무 이제 처음 있어. 데뷔했을 때부터 이렇게 유엔으로 그죠? 나왔지만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 많았죠.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좀 노안이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우현 씨 앞에서 노란 얘기를 하시고. 그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있었어요. 형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었을 때도 약간 비슷하시지 않았나 이게 대학교 다닐 때 예. 뭐 친구들이 처음 인사할 때 교수님이 있는 줄 알고. 네. 약간 결이 다른. 예. 오늘 또 니엘 혼자 나왔는데 신곡. 저희가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속을 드렸습니다. 고민거리가 100표가 넘는다 그러면 저도 뭐 술 끝날 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300 이거 보이시죠? 예전에는 소맥을 마셨는데 지금은 양파 껍질 따린 물로 소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봐요. 기포 올라오면 술이니까. 믿으시겠죠? 아빠 근데 아빠는 술 안 드시고 있어요? 먹고 싶지. 당연히 소맥을 딱 따라주더라. 그래갖고 응급수 때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나 테레비 봤거든. 섬찟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 잔도 못 먹고 왔어. 아이고 참. 방송국까지 가서 약속했는데 최대한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지. 지난주 방송 이후에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단 한 모금도 술을 안 드셨다고.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함께 보시죠. 남매 평화협정. 마지막 경고. 방 스파이크 날려주세요.
남매 평화 협정. 우리 또 제작진이 발빠르게. 아, 남북이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남매가 화해를 못 합니까? 그렇죠. 오늘 이뤄내자고요. 이뤄내야지. 자, 그럼 남매 평화 협정부터 출발합니다. 자, 10년 동안 뻗어도 돼요. 어이구야. 우리 김연경 씨는 뻗어도 돼요, 뻗어도 돼요. 이렇게 지금 양반다리로 계속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앞으로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야, 근데 발이 진짜 크세요. 예. 손 한번 재보세요, 손. 그러니까 손 한번 아까 니엘도 손이 커? 네, 여기가. 니엘도 손이 커? 네, 여기가. 작네. 어머, 세상에. 어머, 난 이렇게 내가 작아 보이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세상에. 이번 사연은 10년 동안 묵은 채증이 정말 싹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남매 평화협정.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20대 청년입니다. 제겐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요. 요즘 현실 남매라고 하잖아요. 서로 만났다면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저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 남매는 무려 10년째 단 한마디도 아이고야. 서로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깜빡하고 집 열쇠를 안 챙긴 거예요. 집에는 여동생 혼자 있을 뿐이고 근데 결국 전 도둑놈 마냥 집 대문을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한테 막내 남동생이 있다는 건데요. 야야, 쟤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봐봐. 누나 밥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반찬이 뭔데? 형! 누나 밥 먹는데 반찬이 뭐니? 김치찌개. 그럼 몇 시에 먹을 거냐고 물어봐봐. 좀! 형 이럴 거면 그냥 형이랑 누나랑 둘이서 얘기하라고. 근데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김연경 선수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저는 언니 둘에 제가 이제 막내. 그런 얘기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언니들도 그렇게 키가 커요? 네, 커요. 커요? 네, 네. 첫째 언니가 80이 넘고요. 그 둘째 언니가 한 75 넘고. 네. 시끌벅적하겠다, 셋이 있으면, 그쵸? 자매들끼리. 저희는 네, 되게 잘 지내요.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유별하긴 한데. 진짜 형제. 그러니까 많은 게 좋죠. 그러냐, 조용히 옆에서 우리끼리는 있어주잖아. 집에서 막 때리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은 바깥에서 누가 맞으면 우리도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다 나서는 거지. 진짜 무섭겠다. 그거. 진짜 무섭다.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정말 10년 동안 여동생하고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했었고요. 남들한테 여동생 얘기할 때도 얘, 아니 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 얘기하듯이. 네, 동생이 알바를 같이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출퇴근 버스가 같은데도 동생은 이제 맨 앞자리 타고 저는 맨 뒷자리 타고 남처럼.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기억이 나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네. 3남매인데 저희 가족. 그러니까 첫째가 지금 25살이요? 네. 여동생이 22살? 3살? 나이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나이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럴 수 있지. 막내는 몇 살? 막내가 막내 20살. 20살. 다 성인이 됐네요. 10년 전에 이제 여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싸우고 이불을 끌고 가는데 남동생 위로 끌고 가는데 이불에 실밥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남동생 그 앞니 사이에 걸려가지고 이불을 확 갖고 갔는데 그 실밥이 이 앞니에 걸렸다고요? 그래갖고 이 몸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엄청 났거든요. 제가 여동생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해라. 사과를 했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지 돌돌 말아가지고 얼굴을 좀 때렸는데 얼굴을요? 오빠가 15살. 15살. 그러니까 15살, 13살, 10살 때인데 그때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피 질질 난 막내 동생하고 누나랑은 잘 지내고요? 싸움 말린. 둘이 잘 지내네. 그러니까 화해를 먼저 권해보신 적도 없고 화해할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화해할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못했었고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용돈 같은 것도 남동생 통해서 몇 번씩 있고 남동생 통해서 몇 번씩 주고 그랬어요. 남동생을 통해서? 그렇게 대단한
했겠죠. 다시 돈을 되돌려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는 네, 거죠? 없어요. 예. 용돈을 X가- 차츰 올려본 적도 있습니까? 아니 그 일정하게? 네, 일정하게. 한 얼마 정도에 그게? 여동생은 그게 불만이었어요. 5만 원 정도. 막내가 딱 먹기 좋은 액수가 5만 원이거든요. 받았으면 그래도 사람인지라 한번 마주치면 그냥 살짝 그치. 고맙다는 표현을 그치. 하기 마련인데 줬는데 그거 한두 번 줬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준 것 어, 같은데. 근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막내! 이놈의 남동생으로 막내.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한데 진짜. 그거는 잠시 후에. 두 분도 불편하겠지만 남동생이 사이에서 제일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네. 그런 건데 남동생이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형이랑 누나는 가족 아니냐고 그 말 듣고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네. 부모님도 더 걱정이실 것 같아. 나는 이게- 어머님이 더 가슴이 막 미어지실 것 같아. 이건 지금 여동생하고 오빠는요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년 동안 가장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근데 성인이 되고 장남이다 보니까는 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방법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답답하셨던 거야. 이제 가해자는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이 피해자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큰 충격이고 큰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동생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남동생의 안 좋은 손버릇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좀 그게 제일 궁금해 지금. 예, 한번 여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한테도 안녕.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구나.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구나. 아이고. 안 되는구나. 오빠랑 말 안 하고 지나는 거 안 불편해요? 괜찮아요? 마음이 불편하죠.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순대를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줬어. 그래서 순대를 이렇게 눈 앞에까지 갖다 줬어요. 어. 근데 쳐다도 안 보고 끝까지 안 먹었어요. 아. 그때 좀 서운했죠. 네, 서운했고. 뭐 순대 왜 안 먹고 왜 그랬어요? 순대 싫어해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눈앞에 갖다 댔는데 전혀 안 하는데. 너무 가까워서 안 보였던 건 아닐까요? 몰리지, 눈이 몰리지, 이렇게. 그때 핸드폰 게임하고 있었어요. 오빠 순대 먹어 말이라도 했으면 오빠가 알 수 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 얘기 못 말은 네, 했거든요. 말을 못했고. 근데 아까 오빠는 보면 그 어렸을 때 그 저 동생이 죄송한데 예.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네. 결국 그 순대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가족들이 순대 먹었어요. 식오빠가 빨리 물어봐야 돼. 어떻게? 아빠가 먹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응. 근데 아까 오빠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때렸는데 그 이후부터 멀어진 거 맞아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게 기억나지 않아요. 전혀 기억이 안 네, 나요? 동생한테도 물어봤더니 동생도 모르는 일이라고. 아니 잇몸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몰라? 신문지를 눈 앞에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대 투네. 이 집안이 눈앞에 있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밝혀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여동생이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히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이유가 특별히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기억이 안 나고요. 솔직히 언제부터 말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일이야 진짜. 그 열쇠가 없어서 집에 이렇게 대문을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알고 계셨는지. 네, 그때 봤는데 넘던 일 봤어. 아주 허무하게 막 넘으려고 때 물에 싹 열지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문이라도 좀 두드려 보지라고 아.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버스 타고 출퇴근했는데 그래. 그것도 왜 따로 타셨어요? 그건 그냥 불편해서 그랬던 거. 어색하니까. 한 번은 제가 좀 서운한 게 퇴근 시간에 그 집에 갈 때 있잖아요. 버스를 제가 먼저 내려서 집에 걸어가는데 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따라올 줄 알았는데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 위험한 길을 여동생 혼자. 네. 오빠가 좀 뒤에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길로 갔어요? 더 빠른 길로
더 빠른 길로? 이쪽이 더 빠르지로 하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위험하다, 뭐 저기다 여자 혼자 이런 생각은 아예 못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은 지금 둘 다 똑같아요. 뭐 없어? 문제가?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이걸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영경 근데 씨가 더 답답해 지금. 예. 진짜 불편함을 느끼시죠, 진짜? 한 공간에 있으면 약간 마음이 불편해서 좀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문자라도 불편함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오빠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건 아니지 혹시? 아,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자도 안 해? 톡 같은 것도 안 하세요?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오빠는 동생 번호 알아요 그러면? 다녀. 몰라요? 네. 와, 진짜? 심하다, 진짜. 심하다, 진짜. 너무하네. 나 지금 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한 4년 정도 됐나? 4년 됐는데 없는데. 4년 전 건 알아요? 핑계네. 그때는 알고 네. 있었어요? 저는 저장돼 있어요. 그 번호. 네. 그 번호는 저장돼 있대. 4년 전 거는 전작이 돼 있어요. 그럼 여동생도 그러면 할 얘기나 이런 게 있을 때 남동생한테 얘기해서 전달해서 또 이렇게. 거의 그런 편이고, 그 한 번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좀 깨워달라고 계속 자고 있어서. 남동생이 무슨 잘못이요? 그래 오빠 걱정이 됐나 봐요. 오빠 늦을까 봐요. 네, 자주 늦는 편이라. 동생은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네. 그러네. 형 걱정된다고 누나가 나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냥 깨워요. 그냥? 네. 동생이 중간에 무슨 블랙홀처럼 자기가. 근데 오빠가 가끔 건넸던 그 용돈은 5만 원씩은 안전하게 다 받으셨나요? 네, 한두 번 받은 기억이 있어요. 한두 번? 한두 번? 몇 번이에요? 저걸 4번 정도. 4번? 저걸 4번 정도. 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서너 번, 너댓 번 정도인데 동생은 한두 번. 남동생, 올 것이 왔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군요. 먼저 용돈 누나한테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요? 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머지는 아니,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예요. 그동안 그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해해야 돼. 누나한테 갔다가 그쵸, 그 정도 대가는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 정도는 뭐. 용사가 이제 남동생하고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며칠 전에 그 술에 취해서 집에 네네. 들어가서 가족들한테 네. 뭔가 좀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형이랑 누나는 가족 아니냐고, 왜 이러냐고. 막. 근데 그때 좀 많이 취해가지고 엄마가 저 방에 끌고 가서 재웠어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면은 누나나 형이나 혹시 동생한테 서로에 대한 근황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네, 가끔씩 물어봐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있냐고. 내 집에 있냐? 언제 한번 형이 누나 여자친구 있냐, 아니 누나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한 번. 누나 남자친구 있냐고? 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없어가지고 없다고 했어요. 그 전에 누나 있었을 때는 동생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네. 슬픈 얘기로 끝나버리네. 우리 부모님 10년 동안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게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들은 절대 모르거든요. 그럼요. 어머니 많이 답답하셨죠? 네, 답답하죠. 어렸을 때는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너네 왜 말을 안 하냐 하니까는 자기도 모른대 서로 각자 물어봤는데 그 무렵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애들한테 별로 관심을 못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마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도 모르고 네. 풀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아들, 딸 사이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노력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 아, 우리도 진짜요? 예, 작년 여름에 가셨어요. 1박 2일로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큰아들은 또 그 방에 들어가서 잔다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넷이서만 놀았는데. 아니 왜 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좀 재밌게 좀 놀아보지 왜? 여동생이랑 좀 어색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피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갔을 때 의도는 알았잖아요, 부모님의 의도는. 그런 건 못 의도도 느- 네, 못 원래 느꼈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사람이? 엄마야. 여동생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이 집안 DNA가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아빠가 아들 딱 불러서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버님. 저도 뭐 딱히 말주변도 없고 그래갖고 그런데 아들하고는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예. 방법을 찾고 싶은데 모르겠대요. 둘 중에 누가 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면 뭐 자네들보다 부모가 문제가 있겠죠, 솔직히. 아이고 왜요? 아이고. 부모가 무슨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유, 아버님 마음이 진짜 안타까우셨나 보다. 얘들아, 아버지 우신다, 이 새끼. 이거. 빨리 화해하겠다. 아유. 아니 부모님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요? 다 큰 애들을, 응? 아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유. 근데 서로 막 딱히 어떤 이유고 막 싫어하고 이런 건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갑자기 너무 울컥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유 우리 아버님. 여동생도 아이고 아빠가 오는 거 속상해. 왜 울어? 아빠가 저렇게까지 지금 자책하고 그러니까 자책하시는 거야 지금. 저렇게까지 마음이 아플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예. 아들 아빠가 이렇게 우시는데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순간? 제 탓이죠. 여동생은 아빠 탓이라는데.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했을까에 대한 지금 아빠 탓 아니지? 네, 아빠 탓. 아니라고 아빠한테 말씀- 말해드려. 아빠 탓 아니라고. 에이, 우리 아버지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아니 다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빠도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고 동생도 같은 마음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뭐 가정 꾸리느라 엄마 아빠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그럼요. 예 근데 또 아버님이 무능한 내 탓이다 당신 탓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아버지 저기 휴지 좀 갖다 드려. 아버지 그만 우셔요. 왜 이게 아버지 탓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엄마 탓이구만. 미안해. 아빠가 너무 우니까 이명경 씨 탓이야.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네, 제가 그럼. 아니 그러면은 혹시 짧게라도 아들하고 딸한테 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하세요. 앞으로는 좀 웃고 대화도 많이 하고 여행도 좀 많이 좀 다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김태형, 김슬기 사랑한다. 아이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동생이 걱정돼서. 여동생이 걱정돼서. 집에만 계속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갈까 말까. 그러고 뭐 대학교를 다니다가 1년도 안 돼서 자퇴도 했었고 저희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것도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소심한데 자존감도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더 소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고민이어서 이렇게 오빠는 걱정을 하고 오빠다. 있었네. 속으로 동생의 성격까지 다 알고 있었고 무관심했던 게 아니구나. 네. 내세까지 않았을 뿐이지. 왜 집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간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가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는데 누구를 얘기한 거야 예. 지금. 자퇴는 왜 했던 거예요? 자퇴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피부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몸 전체적으로 네, 예. 네, 아토피가 어. 갑자기 올라와서 오빠가 보기에는 동생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데 솔직히 그 뒤로 약간 더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아니 우리 남매 얘기를 들으면서 우현 씨 예, 깊이 생각에 이렇게 드는데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아, 예, 예. 아니,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집에서 이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면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눈치를 막 본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저도 이제 온 신경은 다 그렇지. 예, 집사람이 일거수일투족에 다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막 완전히 설거지를 막 다그닥다그 막 하면은 심장이 다그닥다그 뭐 집사람이 빨래를 팍팍 그리고 심장이 팡팡 그리고 온 신경은 그 3, 4일을 이렇게 해도 막 명이 짧아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10년을. 10년 이러면 아, 진짜. 두 분이 뭐 결혼을 해서 따로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은 끝나는 거지 뭐. 예, 이제 아예 이제 그 뭐 왕래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이 참 잘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오빠가 계속 진심으로 동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느껴지죠? 네. 마음에 좀 고마워요, 오빠한테? 좀 고마워요, 오빠한테? 이렇게 동생 걱정하고 있는 오빠? 네. 네. 이제 좀 오빠하고 눈을 좀 마주쳐요. 이제는. 이제는 좀 그래. 동생하고. 예. 어머, 첫 눈맞춤이야. 여러분 박수 한번 줘요. 첫 눈맞춤. 잘하나요? 외모가 누가 봐도 남매거든, 지금. 아버지 딸하고 아들이 눈 맞춰쳤어요 처음으로. 이게 오늘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 맞아요. 잘 나오고 사연 잘 보냈어요. 우리 동생한테 그동안 마음속으로 간직했던 말 좀 동생한테 직접 해주세요. 동생 이름 알지? 자, 불러봐요. 네. 슬기야? 쓰리 이게 안 불러봤기 때문에. 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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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생 나도 우는 거 봐. 말 잘하고 말 잘 걸고 슬기 오빠가 있으니까 힘내고 제일 여동생이 불안해했던 거 약속해요. 앞으로 용돈은 내가 직접 줄게. 그거 중요하지. 예. 용돈. 앞으로 용돈 내가 직접 줄게. 동생 안 통하고. 오빠 한번 부르고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짧게. 자, 과연 10년 만에 불러보는 오빠 이렇게. 자, 부른다. 오빠 나도 노력할 테니까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다가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먼저 우선 다가가도록 노력 많이 해볼게. 예전에 여행 가서 다 같이 사진도 뭐 찍고 그랬어요? 같이 찍긴 했는데 막 표정이 안 좋았지, 뭐. 그러죠. 그러면은 다 같이 활짝 웃는 얼굴로 가족 사진. 이리 나오세요. 아버지. 이쪽으로 나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저. 이렇게 챙겨주지. 우리 동생 그리고 누나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누나 이렇게 딱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쓰죠. 제가 한번 먼저 찍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자, 니에 네. 고민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풀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자녀분들에게 미안하다고 할 때 되게 뭉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눈물이 나요. 부모님이 맞아요, 사과하면 맞아요, 참. 예, 그래서 효도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고민은? 고민입니다. 고민이다. 완전 고민. 완전 고민. 어렸을 때 합숙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언니들하고 이제 가족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제 그 추억이나 이런 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안에 10년이면 이건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도 넣지 마요, 개도. 오빠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남매 평화 협정. 협정 이루어졌나요? 때리고. 500표 넘었어요. 129. 마지막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30대입니다. 저는요, 온몸이 10개라도 턱없이 부족해요. 여보, 아침 8시야. 일어나서 밥 먹어. 첫째, 초등학교 가야지. 둘째야, 유치원 가자. 셋째, 아이고, 빨리 일어나자. 저는 8살, 6살, 4살, 아우,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아우, 애국자시네. 게다가 전 남편과 시작한 연어 초밥집도 운영하는 중이에요. 아이고야, 애새 키우면서. 와. 세 아들을 모두 데리고 가게로 가는데요. 둘째 아들 6살이에요. 6살. 엄마, 배고파. 여보, 시끄러라. 그 애기들 좀 조용히 안 시키시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손님. 아, 죄송합니다. 쉿. 손님 있잖아.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요. 여보, 제발 나 좀 쉬게 좀 해주면 안 돼요. 네가 도와준 게 뭐가 있냐? 네가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네가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저 넷째 임신했어. 아하! 다음 달에 출산이에요. 아니, 제 남편이요. 왜 이렇게 절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나 좀 살려줘요. 네.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영경 씨? 이때까지 같이 산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삼형제라서 사실 그걸 아는데 남자 셋을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일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다 일까지 하시는 거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 오늘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아니, 이게 저희들은 좀 부축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다음 달이 출산이라면서요. 네, 왜 이렇게 다음 달에. 씩씩해요? 근데 배가 많이 안 나왔네요. 그 배나 제 배나. 그렇잖아요. 예. 이거 만삭이에요. 다음 달에 며칠이래요? 이제 5월 20일. 얼마 안 남았네. 야, 진짜 없어.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네. 한 달도 안 남았네. 근데 뭐 지금 아들 셋이면 딸 가지려고 뭐 또 가진 거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럼 불안간 지금 개념. 다음 달 출산이면 얼추 알 수 있죠. 알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아들이. 왜 절망이야? 축하해요. 예. 축하해요. 왜 그래요? 아들 넷이 아니고 5이죠, 남편까지 하면. 아니, 만삭이신데 불편하실 텐데. 네. 굳이 또 이 시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게 마지막 경고거든요. 만약 이 경고까지도 남편한테 안 통한다면? 이제 애들 셋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쭉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런 상황인데. 예. 제가 이제 아무리 쉬고 싶다고 말해도 통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진짜 넷째까지 끌고 일을 할까봐 아우. 너무 걱정돼서 굳이 애 셋까지 데려와서 초밥집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남편은 뭐 하는데요? 연어 트럭을 하고 있거든요. 연어트럼 연어초밥. 네. 아이를 셋을 계속 데리고 일을 한다고요? 이제 안고 서빙도 계산도 하고 초밥도 싸고 회까지 썰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일을 했었죠. 직원이 그러면
전혀 없이 혼자 하신다고요? 3-4시간만 쓰고 알바생처럼. 마감 시간까지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진짜로 이렇게 남편분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네가 도와준 게 뭐가 있니? 나도 지금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애들 있는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어우, 첫째가 귀를 막고 방에 들어가 버려요. 진짜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애들 어떤 사람이길래? 꽝 우리가 막힌 지금 보통 사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주 앞뒤로 꽉 막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앞에 앉아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아빠 손 들어보세요. 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전혀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남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다 사실인가요? 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 아내가 지금 고민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온 것 자체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에 겁먹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주먹 풀어요. 네, 아니 아내가 그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하시는지. 솔직히 이제 여기 방청객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야, 눈치 보지 말고 그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제 여자기 때문에 예. 저희 애기 엄마기 때문에 예? 세상에 제일 강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강해? 좀이 MC분들 말한 것처럼 조금 거의 힘든 티를 안 내요. 자 말도 안 하고 아까 씩씩하더라고. 힘든 티를 안 냈을 거예요. 본인이 그걸 캐치를 못한 거죠.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 어떻게 같이 일하자고 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너무 못 믿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래서 아무리 못 믿어도 남편이 보시기에 옆에서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 직원을 잘 믿으면 가게끔 좀 만들면 되는 아니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인건비를 최대한 아껴서 사람을 쓰면 그만큼 돈이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인건비도 솔직히 아깝지만 또 제가 사람을 좀 신뢰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내를 저렇게 대놓고 힘들게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못 믿어 아내만 믿어. 그럼 그러니까 아내가 장사를 일 다 하지 해.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제 사람을 너무 못 믿는 그게 저는 좀 병인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예. 근데 아내는 지금 남편을 못 믿잖아요. 본인은 뭐 사람을 직원을 못 믿는지 몰라도 한둘씩 나눠서 이렇게 애를? 케어를 하면서 하는 건 어떨지. 저도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힘들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해요? 예, 좀 어마어마해요. 아내분 혼자 가게에서 일하시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일할 사람들이 그래도 가게에 있지만 저는 혼자서 다 해나가야 되거든요. 애기 셋도 데리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뭐 아이들은 연어 초밥집을 몇 시부터 나가서 몇 시까지 일한다고요?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그러면 남편은 바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을 몇 시간 하세요? 이제 보통 6시에 나가서 10시. 저녁 6시? 예. 예. 10시나 11시, 12시. 좀 많이 늦으면 12시까지. 저녁 6시에 나가신다고요? 예. 그럼 그전에는 연어 초밥집을 도와주고 계시다가 예. 계속 일하시다가 예. 도와주고 나가요, 진짜 아내분? 남편이 지금 도와주고 나간다는데? 아니요, 제가 더 도와줘요. 푸드트럭 나갈 거? 네.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남편. 저희 막내 애기가 심하게 토를 했는데도 가게 좀 봐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가는데 애기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응급실 가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 명은 없고 안고 손잡고 택시 타고 아유. 그렇게 갔는데 오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애는 너무 이제 아파서 쓰러져 있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 전화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잔병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멋진 아들이라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궁금한 게 형제가 어떻게 돼요?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 하나. 그러면은 뭐 실례지만은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님과의 어떤 그런 추억, 아버지가 놀아줬던 추억은 거의 없어요? 아,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있어요. 그럼 바꾸자라는 혹시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럼 부모님이랑 혹시 살던 시절에 가정 형편이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면은-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아들들한테는 안 주고. 본인은 지금 넷째를 출산하고 나서는 같이 일을 하실 건지 같이 하고 싶어요. 또 같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또 같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예, 같이 있고 싶어요. 아이 넷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싶어요. 이 지금 했던 이 방법대로 남편은 푸드트럭, 아내는 아니죠.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그때 가면 찾아야죠. 아 그때 가서 셋째 때도 안 찾았는데 넷째 때 찾겠다는 건 지금 오늘 계기를 좀 크게 삼아야죠, 제가. 아내분의 바람은 뭐예요? 애들한테 매진하고 싶어요. 근데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도 아니죠. 얼마 후에 출산을 하고 아들 넷인데 매장 가서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여기 오기 전부터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걸 대화를 했어요, 아내분이랑? 아니요, 대화는 안 하고 저 혼자. 아, 혼자만 했어요. 근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만 하고 셋째, 넷째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둘째 때도? 둘째, 첫째 셋째. 때도? 이게 늘 말로만 그러니까 아마 넷째 낳은 다음에도 조금 지나면 똑같을 것이다. 애기 엄마가 워낙 잘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저는 부인분을 되게 믿고 예. 신뢰하고 예. 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부인분한테 네가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 그게 계속 걸려서 그래요. 왜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조금 성격이 좀 모나요.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애기 엄마도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예. 근데 이제 좀 그렇겠죠. 그랬겠죠. 욱하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미안하다고 말은 했어요? 화 풀리면? 이제 미안하다고 해본 적이 없네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주인공의 언니가 나왔어요. 내 동생이 이랬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했을까? 예. 예. 안녕하세요. 나는 고소당했을 안녕하세요. 거예요. 예, 내 동, 예. 33살 고미지입니다. 예. 동생 얘기 오늘 쭉 들었는데 네. 평소에 알고 계셨었죠? 동생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지 언니가 옆에서 보기에 어때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갈라서라고 하고도 싶고 너무 막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왜 네네. 이런 얘기를 안 해보셨어요? 제부가 좀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고 욱함이 있군요. 네네네. 부부 관계에서도 트러블 생길까봐 저도 참았죠. 네. 말 못했어요. 동생 집에 가서 애도 봐주고 그러거든요. 지 혼자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고. 네. 제부 밉죠? 너무 밉죠. 때려주고 싶죠. 네. 너무 밉지 언니로서. 근데 옆에는 신랑? 신랑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방청 오신 분 아니에요? 아, 저는 맛집 여기 단골 손님이에요. 여기 단골 손님이에요. 이 집 연어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강주에서 최고예요. 강주에서 최고예요. 너 오늘 어떻게 다 나오셨어요? 이 사연을 제가 솔직히 보냈어요. 아내가 손님이 보냈어. 와, 대박. 첼시 같은 경우는 싫다고 이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임신 9개월인데 지금도 이렇게 일 시키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고집해서 나오게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들 솔직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오직하면 손님이 보냈겠어. 근데 이제 제가 가게에 가 있으면 새벽 2, 3시까지 애들이 놀고 있고 이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뭐 싸우기도 하고 막 떠들고 울고 막 이럴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손님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애기가 똥 쌌을 때도 애기 서로 안 갈아주니까 제가 이렇게 갈아줄 때도 있어요. 단골 손님이 애똥을 똥기저귀를 갈았다고요? 네. 이거 원래 아는 분이세요? 아니면 이 집으로 오면서 아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맛집이어가지고 한번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단골 순수한 손님이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여기 나오기 전에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둘 중 하나 포기해라. 근데 이제 한 개 듣고 한 개 흘려요. 안 들으세요? 좀 돈 욕심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 가게를 좀 단골 손님이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골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 좀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 본인도 시인을 했는데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때요, 진짜? 엄청 심해요. 이제 막 큰 소리 치고 뭐 가게 엎을 정도 진짜 엎었어요. 이렇게 어우. 막 그 정도 심하게 이렇게 하고.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아이가 셋이고 돌봐줄 법도 한데. 노라는 주는데요. 언제요? 언제요? 놀아주는 거 단골손님 본 적 있어요? 안녕. 한번 이렇게 그냥 머리 쓰다주는 내가 입에다 이게 볼에다 뽀뽀해주고 그게 다예요. 단골 손님 한 번 오시면 몇 시간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몇 시간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많이 힘들다고 나름 힘들다고 그러는데 남편도 나름 힘들겠죠. 근데 푸드트럭이 빨리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골프랑 볼링 취미생활 중에? 우리 잘못 들었나요?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요, 자주 가네. 하는 지인분도 있는데 SNS에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몰래 가신 거예요? 그 몰래 갔죠. 저한테 거짓말하고. 아니 아내가 그렇게 애 데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 갈 마음이 나냐고. 남편 네, 아내 말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아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좀 일찍 좀 시간을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좀 시간. 아이들 학교 때문에 줄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시간을 줄였다면 얼마나? 이제 한 12시. 이제 많이 늦으면 1시. 그때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마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아 요즘 그래요? 무슨 12시야. 1시, 2시지. 1시, 2시. 예. 저도 스트레스가 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안 풀고 또 들어가면 예. 그러면 또 애들한테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애기 엄마한테 또 고생하고 있는지 아는데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나도 나만의 뭔가 뭘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냥 몰래 조금씩 조금씩 그게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조금, 풀어주는 게. 풀어지죠. 잠깐만요. 남편분이 지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에 아내분은 뭘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양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 2kg 정도는 까고 썰고 해야 되는데 방에 앉아 2kg 요? 쭈그레 앉아서 2kg? 오 마이 갓. 그것도 까고 썰고 제가 하면 그때 배도 많이 뭉치고 근데 너무 엄청 많이 힘들어요. 그 아내를 도우러 가야 된다는 생각 빨리 끝났으니까 와이프 도와주러 가야지. 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찾아와요. 이렇게 골프도 한 게임 치러 가자 하는데 그걸 딱히 좀 뿌리치기가 아내는 뭘로 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를. 이제 그걸 제가 모르니까 문제죠. 단골 손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단골 손님이 정답이 있어요. 아내분이 스트레스 푸는 시간은 못 보셨겠네요. 네,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지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단골 손님들이 손 팔아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볼링도 치고 스크린도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단골 손님이 누구예요? 여기 옆에 있습니다. 같이 치러 가는 사람이요? 네. 같이 치러 가.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볼링 한번 칠게요. 볼링 한번. 얼굴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힘든데 데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꼬신 게 그럼 아니라. 가지 말라 그래야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 가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휴일 정도는 이제 그 본인이 애를 보시고 이제 아내분이 이제 뭐 다른 뭐 볼 일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솔직히 엄마 손을 벗어나면 계속 핑계를 대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자꾸 둘러대기만 하시고. 똑같은 아니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혼자 막 나가게 하고 막 혼자 돌아다니게 하고 그런 거를 약간 의처증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이제 의처증은 아닌데요. 근데 약간 굉장히 좀 그게 혼자 불안해요. 이렇게 하는 거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왜? 이제 혹시나 세상이 모르는- 흉흉해서? 네, 세상에 혹시나 이제 나한테 일어나지 지금 남편이 제일 흉흉해요. 예. 오늘 아이들도 같이 왔어요. 왜냐면 어디 있어요 우리 애기들? 그러니까.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야, 둘째인가 보다. 은돌이? 앞에 있는 애가 둘째. 대준이. 안녕. 첫째 마이크 잡아봐요. 은돌이. 웃는 거 봐. 안녕. 안녕. 제 눈웃음 장렬이다, 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정도요. 웅도. 여기 왜 나온 것 같아요? 방송하려고 그런 거예요. 귀여워.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네. 오. 교육 받았어요?
두채 봐. 나만 거 좋아서. 이제 뭐 하는 놀아줘요? 컴퓨터하고 공룡 책도 읽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효자다, 효자야. 매일매일 엄마랑 동생들이랑 가게에 가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가요? 네. 가게 가면 재밌어요? 네. 효자다, 효자야. 장대만한데? 시킨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재밌어요? 달리기 놀이요. 가게 안에서요? 아이고. 저기 집이 좋아요, 가게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그래, 끝났어, 거기서. 그러면 집에 가자고 엄마 아빠한테 졸라봤어요? 집에 가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래요? 빨리 가자요. 맑게 알아들어요? 그냥 효자예요, 효자예요. 첫째라서 속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둘째한테 마이크 좀 봐요, 둘째한테. 둘째랑 좀 대화 좀 해볼게요. 둘째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착하다. 둘째도 매일 가게 가요? 네. 가게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가게. 왜요? 가게. 왜 좋아요? 네. 그래, 인터뷰 여기서 마칠게. 즐거웠다. 아니 애들이 너무 밝고 너무 예뻐요. 잘 키웠다. 엄마가 애썼네. 가장 걱정되는 거 좀 있어요? 이거 가게를 시작하면서 첫째 아이가 조금 폭력적인 좀 성향을 좀 보이거든요. 좀 자기가 짜증내고 화낼 때는 물건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화나면 이제 한 번씩 욕도 욕을 해요? 무슨 욕을 했어요? 라고. 8살이? 시읒하고 비읒? 원래 애기 아빠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래 남자들은 욕설을 조금 들었나 하는데 보다. 아이고. 그걸 거기에서 좀 배웠나 봐요. 은덩이 큰아들. 큰아들, 너. 아빠가 화를 자주 내요? 네. 소리 자주 질러요? 네. 욕도 많이 해요? 네. 어이? 어떻게 화를 내요 아빠가? 막 이거예요. 그런 거는 친구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야, 다른 아빠들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아빠는 가르쳐 주네요. 욕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왜 했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죠? 남편도 네. 느낄 거예요, 그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아빠가 소리치는 걸 보고, 그걸 네.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남편분 어떠세요, 아들이? 야, 공격적인 성향 이런 단어까지 다 알아듣네요. 안 그래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안 좋거든요. 저는 이게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장사를 이렇게 돈을 모으시는 이유가 근데 제 눈에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고 그냥 다 이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 이겨버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씩 뭐 이겨보겠다 이런. 저희 이런 고민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어떤 여자가 내조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주니까 같이 가주니까 이 사람들 못지않게 나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내조 얘기하는데 내조를 진짜 잘해서 정말 잘 되는 집의 공통점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이거를 연료를 계속 뭘 넣어줘야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분명히 행복할 날이 올 거라는 것만 지금 주장하면서 아내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저희가 젊잖아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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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개인적으로 저는 애가 하나인데 지금도 이제 애가 물어봐요. 아빠는 나 뭐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줬어?
뭐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의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나면 다시 오지 않죠. 네. 인성이 지금 막 그 형성되는 이 시기는 황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럼, 이 시기지 제일 않을까라는 중요한 생각에 구체적으로 남편한테 바라는 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눈을 보고. 항상 첫째 아이가 학교 끝나면 저한테 에이 그거 학교 끝나면 이제야 터졌네. 잘 참았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학교 끝나면 오늘 쉬어? 밖에 안 나가? 나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도 돈이지만 지금 애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저랑 애들 쉬게끔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은 올린 상태에서 함께 결혼 생활했어요? 아니 아직 아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제가 원래는 웨딩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본인 메이크업을 못했네. 셋째 야, 낳고 진짜. 하려고 야. 했었는데 진짜 이제 넷째까지 이제 낳고 애들 좀 크면 이제 그때 그 직업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남편.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뿌연도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넷째가 세상에 나오면 제가 다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애기 엄마가 바라는 자신입니다. D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케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와이프분께서 넷을 집에서 육아하는 게 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제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경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네. 고민이다. 근데 심각한 고민이라고 지금 놀랬어.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합리화를 혼자 이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자꾸 흥분을 하고 있는데 네. 단골 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고민이죠. 자, 아내한테도 전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이건 남편으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본인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노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나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단단해 애들 지킬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스위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씩밖에 안 눌린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오늘 나오셨으니까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진짜 여기 오늘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또 여기를 안 나왔으면 또 못 지켜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전국민 앞에서 약속드릴게요. 애들한테도 약속해요. 욕하지 않겠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해요. 많이 사랑 주세요. 욱하지 않겠다고. 네, 아빠가 묵 안 할게. 예. 자, 몇 회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끝들이 발표. 178표. 168. 158. 자, 마지막 사연은 제목이 강스파이크 날려주세요. 명경 씨가 좀 날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친한 친구 때문에 고민인 20대 남자입니다. 제 친구는요. 아이고 저기 총각 나 이 껌 좀 사줘요. 그럼요. 갖고 계신 거 전부 다 주세요. 제가 다 살게요. 아유, 종각, 이 싱싱한 파인애플이 있는데 말이야. 이것 좀 사주면 안 될까? 그럼요. 다 사야죠. 제가 지금 가진 돈이 5만 원뿐이라서요. 5만 원어치만 주세요. 네. 제 친구는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착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야, 잘 먹었다. 오늘 덕분에 포식했네. 야, 오늘 네가 쏘기로 한 거 맞지? 야, 나 돈 없는데? 야, 오다가 어려운 분께 돈을 다 드렸어. 그냥 네가 내. 심지어는
야, 너 돈 있냐? 좋은 곳에 기부 좀 해마. 야, 나 돈 없어. 요즘 나도 힘들어. 기부 좀 해. 지금은 네 돈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 할 돈이지. 매정한 놈 같으니라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아니, 대체 전 얘한테 왜 이토록 욕을 들어먹어야 되는 겁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자, 주인공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길거리 아까 뭐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얼마씩 퍼줘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다가 그러니까 노숙자분이 보이면은 뭐 현금 5만 원을 그냥 드릴 때가 있고요. 지하철에 껌 파시는 뭐 할머니 분들이나 꽃 파는 아줌마, 떡 파는 아줌마들 있으시면 그것도 이제 돈을 몇만 원씩 사요. 그러니까 보험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불쌍하다고 12보험만 12보험만 3개를 들어서 합니다. 실비만 3개? 네. 그래서 실비는 하나만 들었는데 원래? 근데 3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3개 듣고 50만 원씩 나간 적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베푸는 건데 뭐 자기 기분 좋으면 그만이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돈도 이제 모아야 되는데 뒷일 생각 안 하고 돈을 다 퍼주니까 그러니까 만나면은 제가 술값, 밥값을 다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긴 하죠. 저 입장에서는. 근데 한 번은 그게 또 미안해서인지 이 친구가 술을 쏘겠다고 하는 거예요. 쏘겠다고? 술집을 갔어요. 갔는데 딱 마침 파인애플 파시는 어르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먹으라고. 그렇지, 원래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잘라갖고. 네.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파인애플 하나를. 그러니까 잔돈을 안 받은 거예요. 거스름돈을. 하나를? 네, 거스름돈을 안 받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나갈 때 이제 계산할 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친구가 내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갑자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네가 쏜다며 했더니 근데 아까 파인애플 사서 돈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제일 돈을 많이 내는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 중에 당신이 사연을 쓰고 여기 나오신 거군요. 네, 맞아요. 도저히 못 찾겠어갖고. 네, 진짜로. 주위 사람들이 그걸 또 베풀려고 강요를 한다면서요. 이제 밥을 사 먹으러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노숙자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지갑 좀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지갑 좀 꺼내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싫어 했더니 갑자기 지갑을 뺐더니 한 3만 원 정도 현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노숙자분들한테 그냥 싹 다 빼서? 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밥은 밥 먹기로 했잖아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이거 솔직히 한 끼 먹는다 안 먹는다고 죽냐? 근데 이분들은 한 끼 안 먹으면 힘들잖아. 그리고 한 끼만 안 먹었겠냐? 진짜 그동안 안 먹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 돈인데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네 돈은 네 돈이 아니야. 네 돈은 네 돈이 아니야. 왜? 내 돈이지.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돈 들고 태어났어? 네 맨몸으로 태어났어. 네 돈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엄마가 준 용돈이야. 그랬더니 야,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태어났을 때 맨몸으로 돈 들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의 돈이라는 거예요. 같이 논아 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저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솔직히. 난 지금 마음은 그 친구 편이 되고 싶어요, 솔직히. 좋은 일을 하고 좀 베푸니까.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주변에 이런 친구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근데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그렇게 돼. 심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친구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친구 관계가 끊어졌겠죠. 친구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끊어질 정도면 그냥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랑 몇 명이 이제 같이 모임하는 한 6명 정도의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 쭉.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이제 항상 모임이 늦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다가 늦고 아니면 못 와요. 그러니까 참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가 너는 남이 더 소중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그만하자. 있겠구나. 베푸는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고민이라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껌 하나에 몇만 원씩 이렇게 주고 사요? 껌 파시는
분이 이제 전철에서 이제 자기 사연을 이제 나눠주시는데 이제 사연을 읽다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구구절절해갖고 그냥. 예,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죄의식을 갖게 될까봐. 죄의식이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거는 예. 참 좋아요. 예, 맞는데 자기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 네네. 그거에 대한 미안함들이나 서운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1년 친구도 아니고 뭐 20년 친구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약간 걸리는 거는 너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안 하면은 너 벌 받아. 그러면 네네. 좋은 일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네네, 거의 레파토리죠. 그거를 강요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게 되고 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뿌듯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 기분을 이제 친구들도 느껴보라고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동기부여라기보다는 거의 강요잖아요. 이 친구가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친구니까 뭐 그 정도. 친구니까? 뭐 이해해줄 거. 친구는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이 열려있는데 지갑 꺼내버려갖고 3만 원 팍 빼갖고 막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자기한테도 왔다가 그 돈이 이제 좀 남을 이제 돕고 하면은 어머니나 뭐 아버지도 충분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친구 얘기가 네. 그 행복감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진짜 모순인 게 뭐냐면요. 정작 친구하고 제가 이제 저 친구한테 베풀 때는 성의를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이 친구랑 어머니 드시라고 과일을 사다 드렸어요. 아, 친구 어머님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 박스를 이제 저 친구한테 줬어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과일 박스 받고 이제 같이 나가는 도중에 아는 배달하는 동생을 만난 거예요. 둘이 한참을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일 박스를 그 친구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내가 좀 벙쪄 있다가 준 지 얼마 안 됐잖아, 바로. 네, 바로 진짜로. 그래서 너 그거 뭐 한 거야? 이랬어. 그러니까 제가 뭐 하냐고 하니까 뭐가? 근데 너 과일 왜 주냐고 했더니 내가 네 먹으러 줬지 걔 먹으러 줬어. 그러니까 저 친구가 좀 힘들어. 근데 우리 집에 과일 많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눈앞에서 그걸 누구 주는 거 진짜 기분 나쁜 일인데. 그리고 또 한 번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저 친구 생일날에 그러니까 제가 큰맘 먹고 외투를 하나 사줬어요. 오, 친구다. 진짜 뭐야. 저 친구 남자끼리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사준 거 입고 나와라 이랬더니 알겠대요.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맨투맨 하나 입고 덜덜 떨면서 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또. 야, 너 내가 사준 옷은 어디 갔어? 하니까 그거 배달한 동생이 좀 추워 보이길래 그냥 줬대요. 아니 근데 그 친구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친구한테 받은 그 선물을 왜 남한테 줘요 그렇게? 그 배달업에 종사하는 후배인데 지나가다 동네에서 마주쳤어요. 되게 춥게 이제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 당시에 이제 옷을 줬어요. 이거라도 입고 배달하라고. 과일은요? 과일은 이 친구의 엄마가 선물한 거였잖아요. 엄마가. 친구 어머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드시라고 그런 성의를 가지고 보낸 선물인데 네네네. 그 성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집에 과일도 많고 뭐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과일은 본인 눈에는 과일이고 이건 선물 받은 과일이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뜻이. 뭐 친구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을 해서 뭐 친구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친구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라고 마음은 전하셨어요? 뭐 이렇게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예. 아니요 얘기 아닌데 아니요 얘기 아닌데 배달을 하는 후배가 무조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든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가요?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할까요? 불쌍하게만 생각해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질문들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친구니까 괜찮아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지만 다른 친구들은 안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 친구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단 나왔어요. 경기 관람을 보러 어디 지하철역을
경기장을 갔는데 어려운 아동을 도와주는 후원업체가 있었어요. 말도 없이 혼자 가더니만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뒤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야 너도 해. 근데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나 그냥 다음에 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분들 앞에 있는데 계속 하라고 이제 우겨대니까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냥 했어요. 신청을 하고 이제 형섭이 몰래 취소를 한 경우가 있어요. 집에 와서. 최근에 집 앞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제 차를 긁고 갔어요. 네. CCTV랑 이제 돌려봐서 상대 측을 찾았거든요. 네. 상대방도 이제 고쳐주겠대요. 인정한 거구나. 네. 네. 근데 형섭이가 뭐 그렇게 찌그러지지도 않았는데 뭘 고치냐. 그것 때문에 이제 형섭이랑 좀 티격티격 하다가 상대방을 일단 보냈어요, 그냥. 안 고친다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참. 그러다 며칠 뒤에 형섭이가 이제 조금 미안했나 봐요, 그래도. 수리비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한 3,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걸 왜 본인이 그걸 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고치긴 했는데 기분 좋게 고친 것도 아니고 제가 죄인 된 거 같고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약간 깨림직하지. 그분이 인정하고 차 고쳐주고 보험 처리하겠다는데 왜 좀 그래? 깔끔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왜 또 오지랖이야 이거. 상대방 차주를 만났는데 행색이 남루했어요? 그 차주분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저희 아버지 뻘보다 이제 더 되시는 분이셨는데 자기는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느낌이 났으면은 이제 그 차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친구 차를 보니까 이제 친구 차도 그렇게 뭐 많이 훼손된 것 같지도 않고 본인 차도 아닌데 본인이 판단하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붓페인트로 이제 그리면은 이제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왜 본인이 수리비를 주냐고요? 알고 보니까 차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친구한테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럴 때마다 뭐 항상 하는 말이 내 사리사욕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제일 미치는 거야, 사실.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제 아들이고 만약에 제 아들 친구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그 친구 계속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이 친구들도 만약에 이 친구들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발벗고 도와줄 사람이 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 얘기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걸리는 건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덕을 쌓고 이게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온다라는 생각으로 내 만족으로 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강요하는 게 이게 계속 걸리거든요. 너 안 그러면 벌 받아 불쌍하지도 않냐 하면서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저는 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게 저도 마음에 걸려요. 네. 아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다 친구들은 나쁜 사람 만들잖아. 각자의 사연이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없으면 친구야 꿔줘 내가 곧 갚을게. 그리고 그때 도와주면 보려고 강도지. 그게 뭐야. 친구 거는 뺏어서 막 주고. 이건 아니지. 그 친구한테 어떤 사연이 그 3만 원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 친구가 엄마 약 사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자기 시각으로만 야 좋은 일에 다 쓰는데 다 용서는 되나? 그건 아니지. 아니 혹시 그러면 본인이 혹시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뭐 그분들을 더 도와주는 건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남들을 좀 더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들면 자기 실속도 자기가 챙겨야 되고 그렇죠. 어려운 부탁이면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답답하고 형섭이가 대학교 복학을 해갖고 이제 동생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돈도 빌려주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방세는 못 내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나 친구들 전화해갖고 야 한 20만 원만 빌려줘라. 방세가 이번 달에 좀 밀렸는데 후배들 밥 사주느라고 군대 전역하고 이제 24살에 이제 학교를 복학했는데 제가 제일 형이더라고요. 나머지 다 동생들이고 매점 같은 데 가서 뭐 간식도 제가 사고 이제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자기 형편을 생각해서 적당히 사줘야지. 근데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모르게. 때문에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가장 화났던 순간 있어요? 저 친구 때문에? 아, 연말 여행으로 친구들끼리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여행을? 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거쳐서 이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았어요. 어휴, 예. 저 친구 그때 총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맡길 없다는 사람한테 거예요. 맡겨야지. 시키면 안 되지.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야?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이 없냐 했더니 갑자기 힘든 사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빌려줬는데 했더니 지인이라고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지인의 지인 몇 달이 걸친 모르는 사람이네. 모르는 사람 빌려준 거예요. 그것도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친구들 여행은 우리 여행 언제 가 했더니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여행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뭐 다음에 가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진짜 그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대. 너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은? 근데 또 심지어 이 친구가 결국 돈도 못 돌려받았어요. 못 돌려받았다고? 네. 아니 100만 원 없으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무슨 상황이에요? 그분이 이제 카드 그 대금을 이제 결제하는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일단은 친구랑 같이 여행 가기로 모은 돈이 있었는데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빌려드렸죠. 근데 이제 원래 주시기로 한 날보다 이제 돈을 입금을 안 하셔서 결국에 그 돈은 이제 제 사비로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지금이라도 달라 그래야지 전화해서. 돈 달라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주머니 사정이 괜찮으시면은 언젠간 주실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그 얘기를 왜 좋겠다. 못해? 그게 그냥 참. 돈 빌려주고 또 돈 못 받은 거 또 있어요? 토탈로 한 200, 300 정도 이제 큰 돈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예. 지금 있어요? 예. 여기서 갑자기 나. 여친은 불만 없습니까? 혹시 다니면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자친구도 이제 초반에 만날 때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죠.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사주러 이제 백화점을 가는 길이었는데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돈을 또 드렸어요. 생각 않고 그 드리고 나니까 이제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밥만 먹고 집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친구 나랑 중에는 헤어졌다. 아니 그거는 선물을 못 받아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아니지.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아마 그게 누적돼서 그랬겠죠. 뭐 단순히 그날 선물 못 받은 것 때문만은 그러니까 이 아니겠죠. 쌓였던 게 지금은 이제 몰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몰래 하고 있다가 도와주는 걸? 예 몰래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걸 이런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껌이 2,000원이면 5만 원을 다 주지 말고 뭐 10,000원이든 2만 원을 주고 다 줘서 나는 사람을 피해 주잖아요. 자기는 다 쓰고 그 돈은 다 친구 돈으로 채운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혼자 좋은 사람이래. 이게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일단은 제가 뭐 제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도 똑같은 아니고 얘기를 또 시작하셨군요. 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리 사욕을 채웠잖아요. 자기는 본인의 선행을 했을 때 기쁨을 그 위해서. 뿌듯함을 혼자 느꼈잖아요. 그죠?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어쨌든간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럼 이 친구는 나쁜 일 했어요? 여행비 모은 친구들은 나쁜 일 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뭐냐고요 이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존중을 해줘야잖아.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해요. 오늘만큼은 내가 살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돈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고 친구들을 괜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 그걸 강요하지 말아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베푸는 건 좋지. 근데 솔직하게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 남한테 하는 거 반만 좀 친구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니엘부터 할까요?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우시는 걸 좀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남을 돕는 게 너무 본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이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알고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저는 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 그런 생각은 안 하니까. 응. 자,
그럼 한 분 남으셨으니까. 미안해. 나 미안해. 우리 형님이 아까부터 이렇게 계속 들고 계세요. 어디 계셨었어? 예. 네, 거기 계셨네. 예. 우현 선배님. 예. 저는 충분히 여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지금 마음은 그 친구 편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다 보면 어떤 친구의 좀 특별한 단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저 친구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 있다.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 친구 만날 때는 이쪽에 지갑에 한 10,000원만 넣고 이쪽에 이제 돈 다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총무를 아예 안 시킨다든지 한 명 정도는 내 친구 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고민이 아니다라고 네.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인공의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멋진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고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도 그 점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도 그 점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려운 나라로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때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방해한다 또.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대단한 거 아니야? 스파이크를 날려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는요. 시속 몇 짜리 스파이크? 내가 놀랐으면 공유대로 가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마지막 경구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경구에는 국민 공무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가 기대를 낮출게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한 조각 나를 덜어내면 네가 내게 올까 기울어진 우리 사이가 좀 비슷해질까 작은 바람은 어쩔 수 없지만